중학교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1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단원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내용으로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수학은 연계성이 강한 학문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우선 문자가 등장을 했었죠. 문자 x, y 이런 문자들을 사용해서 식을 표현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문자의 수를 대입해서 식의 값도 구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식에 대해서 개념을 배우고 등호가 포함된 식, 그리고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했죠. 등식의 성질 4가지를 학습했습니다. 자, 또 등식의 종류,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항등식. 자, 방정식은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었어요. 그리고 항등식은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방정식에서 1차 방정식으로 넘어갔는데 1차 방정식이란 방정식의 우변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우변을 0을 만들었을 때 좌변이 x에 관한 1차 식이면 이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까지 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러한 식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우선 지수법칙 이런 거.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런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계산을 하긴 했는데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했었어요. 예를 들면 x와 x 플러스 y라는, 자, 여기가 지금 단항식이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y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음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계산을 하고 부등식 요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와 관련해서 1차 방정식과 관련해서 배운 것은 그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2개를 연립한 거,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죠? 자, 이런 것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런 식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배우냐면, 자, 처음으로는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 또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할지 배우고, 다양한 곱셈 공식을 배우고, 또 인수분해가 무엇인지 잠깐 소개한 다음에 중단원 2단원에서는 1차 방정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할 거예요. 2차 방정식 뜻,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거, 그리고 그 해를 구하는 공식까지 배워볼 거예요. 자, 대충 흐름이 이해가 됐죠,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의 학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식의 계산에서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했었다고 아까 살펴봤었는데, x라는 식과 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곱하는 것은 뭐를 이용했다? 분배 법칙을 이용했죠. 따라서 x를 뒤에 다항식의 각 항에 곱해줘서 x제곱 플러스 3x가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왼쪽의 식을 오른쪽처럼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전개한다 라고 하죠. 자, 전개는 한자어로 전이 펼전에다가 개는 열개예요. 그러니까 괄호를 풀어가지고 하나의 다항식으로 펼치는 것을 우리는 전개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식과 당식의 곱셈을 해서 이러한 곱셈들을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라는 당식과 C 플러스 D라는 당식을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니까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가 단항식이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 플러스 D라는 당식을 단항식처럼 여겨볼까 합니다. 자, A 플러스 B라는 당식에 C 플러스 대신에 M이라는 문자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의 분배 법칙을 적용해주면 AM 플러스 BM이 되죠. 자, M 대신에 이제 원래의 모습인 C 플러스 D 전체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에도 C 플러스 D 전체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이기 때문에 이 단항식을 분배해주면 AC 플러스 AD 그 다음에 BC 플러스 BD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즉 당식 A 플러스 B와 당식 C 플러스 D의 곱셈을 전개를 하면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가 되는데 이 결과는 마치 어떻게 계산한 결과와 같냐? 앞에 당식에서 A부터 D의 당식에 각 항에 곱해주면 AC, AD 그 다음에 앞에 당식 B를 또 역시 뒤에 당식에 이렇게 곱해주면 BC와 BD 이렇게 결론을 얻는 상황과 같죠. 자,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 52쪽에 자, 순서를 마구잡이로 곱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순서로 곱하기로 약속을 합시다. 자, 먼저 앞에 당식의 앞에 있는 항부터 A를 C 곱하고 그 다음에 A를 D에 곱하고 그 다음 B를 C에 곱하고 B를 D에 곱하고 이렇게 4번 움직여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기하적으로 살펴보면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자,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 여기 길이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이 직사각형 넓이 전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와 같죠.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 전체가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가 C 플러스 D. 자, 이렇게 곱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각의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넓이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1번의 넓이는 A 곱하기 C, 2번의 넓이는 AD, 3번은 BC, 4번은 BD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개한 것과 같은 상황이 나오네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A부터 출발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면 AB. 자, 이렇게 가면 3A 플러스 자, 이렇게 곱하면 4B.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2 이렇게 됐죠? 자, 2번. 자, X, Y.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분배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 앞에 당식에서 두 번째 항은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3번. 2a를 b에 곱해주면 2ab. 이렇게 곱하면 2a와 마이너스 7이 곱해야 되죠. 이렇게. 자, 따라서 마이너스 14a.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 마이너스 7 이렇게. 자, 4번에 3 이렇게 3x와 5y 15xy 그 다음에 3x와 마이너스 2가 곱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랑 5y를 곱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2. 자, 다음 문제예요. 자, 역시 식을 전개하는 거예요. 전개란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펼치는 거라고 했어요. 자, 펼쳐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서 a제곱, 이렇게 곱해서 6a,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a,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동요한 길이는 덧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a제곱에다가 플러스 10a 플러스 24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안 그어도 되겠죠. 눈으로 정확하게 따라가 보세요. 5x제곱, 그 다음 5x랑 2 플러스 10x, 그 다음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동요항 정리해주면 5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3번에 자, 3a 제곱 마이너스 15ab 플러스 ab 마이너스 5b의 제곱 따라서 3a 제곱 마이너스 14ab 마이너스 5b의 제곱. 자, 마지막으로 4번은 4x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xy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y 플러스 6y 제곱. 동요항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6y 제곱.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정답 적을 때 항을 적는 순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이제 관습은 자기가 정한 주인공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적어요. 자, 여기서는 문자가 A밖에 없죠. 그러면 A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순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여기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2차항, 1차항, 상수항. 자, 여기는 문자가 2개 등장해요. 그러면 자기는 주인공 문자를 정해야 돼. 그러면 A를 정하면 여기가 A에 대한 2차항, A에 대한 1차항, A에 대해서 차수가 없어요. 이거는 X에 대해서 정리한 것과 같네요. X에 대한 2차항, X에 대한 1차항, 그 다음 X에 대한 차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서를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적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전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두 개의 항 A 플러스 B 이런 다항식과 또 두 개의 항 C 플러스 D라는 다항식, 이러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하느냐 했는데, 자, 역시나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됐어요. 그래서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됐는데, 자, 만약에 곱하는 항이 같다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과 또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곱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같은 것을 두 번 곱하는 것은 간단하게 거듭제곱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별표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칙은 달라지면 안 되겠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우리가 조금 전 했던 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표현한 결과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이렇게 ab 플러스 b랑 a랑 곱하면 ba, 그거는 ab랑 같죠. 그 다음 b랑 b랑 곱해서 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똑같은 항을 전개를 하면 중간에 항상 이렇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류항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다항식의 제곱, 항이 두 개인 같은 다항식의 제곱을 이렇게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외울 거예요. 자,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근데 뒤에 거 하나만 더 하고 암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곱셈 공식 1번이라고 나옵니다. 자, a-b라는 항을 두 번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a-b 곱하기 a-b. 자,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가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ab에다가 이렇게 하면 플러스 b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역시 공식화해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요. 엄청 많이 쓰니까 공식을 만든 거라서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암기하자라고 하면 실컷 암기까지는 잘하는데 적용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걸 보면은 이 공식을 잘 떠올려서 잘 해요.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3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잘 하는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의 제곱 이런 거 나오면은 이 둘 중에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마냥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도 조금 당황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굳이 이것을 따로 외우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실상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다 적용이 되죠. 이렇게. 왜냐하면 b가 부호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외울 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러면 a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2딴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2랑 a랑 플러스 b 전체를 곱한다. 2딴.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암기할게요.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딴 보이는 거 세 가지를 다 곱해야 돼요. 얘랑 그 다음에 항 보이죠? 앞에 항과 뒤에 항, 이거를 각각 각을 다 곱해야 돼요. 2딴.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자, 요거를 적용을 하면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어떻게 하냐? 앞에 거 제곱, 앞에 항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x가 앞에 항이에요. 뒤에 항은 플러스 3이 뒤에 항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x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2딴 다 곱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한 개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하면 6x. 자, 그 다음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9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자, 또 y-2의 제곱 역시 앞에 거 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딴 곱하면 마이너스 4y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의 제곱 역시 앞에 거 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2딴 그러면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기 때문에 플러스 6ab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플러스 9b의 제곱 이렇게 하나만 외워도 되겠죠?
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전체의 제곱.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 딴 곱하면 10a.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25. 자, 두 번째.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전체를 제곱합니다. 앞에 거 제곱. 7x 제곱하면 49x 제곱이죠. 그 다음에 2 세 가지를 다 곱해야 돼요. 그럼 부호부터 보면 마이너스 숫자 28x.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하면 플러스 4. 자, 3번. 앞에 거 제곱 9a 제곱 2 다 곱하면 플러스 24ab.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6b의 제곱. 자, 마지막이에요.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x제곱 2 다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12xy 플러스 6y를 제곱하면 36y 제곱.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수의 계산을 해보래요. 첫 번째, 105의 제곱. 그냥 105를 2번 곱하는 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방금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냐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고 뒤에 거 제곱. 요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얘를 105라는 수를 두 개의 항으로 표현을 할 텐데 제곱했을 때 제곱하기 쉬운 수로 표현하면 좋겠죠. 그래서 100 플러스 5로 나누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전체의 제곱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항의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만 플러스 2 세 가지를 다 곱하면 2 곱하기 5는 10, 10 곱하기 100은 1000.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25. 따라서 11,025라는 수를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간편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자, 두 번째.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무리수는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죠.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건 역시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의 제곱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루트 2를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2 딴을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에다가 2루트 2가 되겠죠. 헷갈리면 좀 적어봐요. 이렇게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자, 2와 1은 계산이 되죠. 3 마이너스 2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해보면 자,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고 동류항이 생긴다면 동류항끼리 간단하게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면 됐어요. 그 다음에 곱셈 공식 첫 번째 배워봤는데 2번은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 1번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곱셈 공식이죠. 자,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고 2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2ab 그 다음에 b 제곱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초반에 상당히 많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 쉬운 예를 들어봐도 알겠죠. 우리 1 더하기 2의 제곱을 하면 3의 제곱이라서 결과는 9인데 이것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같지가 않아요. 얘는 4 더하기 1이라서 5죠. 그래서 같지가 않다. 다시 항이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의 전체 제곱은 앞에 거를 제곱하고
또 뒤에 것만 제곱해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이 딴딴 요 녀석 요 항을 까먹으면 안 돼요.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우리 A, B라는 식을 전체 제곱하는 것은 요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는 항이 몇 개다? 항이 하나인 단항식의 제곱이죠. 이거는 그냥 각각의 항을 이렇게 제곱해주면 됐어요. 이런 것과 비교도 한번 해서 익혀놓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